스트레스라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게 많아요. 주는 게. 그 스트레스 주는 요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돈, 뭐 힘든 거, 누가 갈구는 거 이런 것들 스트레스 요인들 있잖아요. 내가 딱 떠오르는 보통 요인들, 일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요인이죠. 근데 스트레스 요인이 많다고 스트레스가 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할 때 측정할 때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는 게 뭐 스트레스가 많으면 머리 어깨 무릎발 아파요, 몸이 아파요, 뭐 우울해요, 불안해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하는 정서적인 문제, 술 먹어요, 담배 펴요, 도박해요 하는 행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반응이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요인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고, 스트레스의 반응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중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데 스트레스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요인이 제일 많은 사람, 나도 우리 애 가출했어요. 한번 가보지 뭐. 우리 남편 바람 펴요. 뭐 비트코인 넣는데 망가졌어요. 뭐 주식했는데 확 2000m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와요. 상패 됐어요, 상패. 아니 뭐 스트레스 요인들 한번 까보시라고.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쭉 나올 수 있는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액면으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누가 제일 많을까요? 그러면 요인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근데 요인은 많은데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요인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힘든 거 별로 없어. 근데 머리 어깨 무릎발 아프고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까야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리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 리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반응 리그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인도 별로 없고 반응도 별로 없는데 더럽게 힘들다는 거야. 그냥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건 뭐야? 근데 뭐가 힘들어? 글쎄 막상 힘든 거는 별로 모르겠는데 그냥 뭐 많이 그냥 힘들어, 막 어려워, 뭐가 지각이 높은 거죠. 이것도 세 가지 리그가 다른 리그예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일 불행할까요? 그러면 요인은 되게 많은데 안 느끼고 반응도 없으면 건강할까요? 그러면 되게 칵 죽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여자가 오래 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픈 데가 많아요. 병원 장사는 100% 여자 장사예요. 병원은 물론 직장인이 남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병원은 가면 다 여자야. 그러면 남자는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픈 줄 모르는 거야, 이것들은. 그러다가 뭐 해요? 돌연사는 되게, 요즘에 뭐 판사님들, 여자 판사님 이런 분들이 참 돌연사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돌연사는 남자들이에요. 지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고 있다가 칵 죽는 거야. 그 진짜 둔한 거지.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인이 많은데 안 느끼고 지각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는 게 과연 건강한 건가 하는 거는 좀 의심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요인이 많으면 요인 많은 것만큼 지각하고 지각 있는 것만큼 반응하는 게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 아닐까? 사실은 저 생각은 그래요. 요인도 많고 그런데 하나도 안 느끼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뭐 요인이 정말 많은데 하나도 안 느끼고 있으면 아마도 각 죽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또 그런 반대로 요인도 뭐 남들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반응만 더럽게 많은 거예요.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그럼 별로 없는데 그것도 별로 건강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들어온 것만큼, 인풋만큼 아웃풋이 있는 게 그래도 제일 건강한 어떤 생체라면 이게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마음으로 내가 요인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각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반응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이 개념은 아마 스트레스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흔히 보통 대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 하면 흔히 관리는 반응 관리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어디가 아프니까, 긴장되니까 이완해라, 요가해라, 운동해라,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요인은 왜 하나 은행 다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그만둬. 밖에는 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행장 바꿔 네가 그러면 무슨 뭐 할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 되게 반응 관리, 지각 관리야 원래 성품이 내 인지 구조가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 지각 관리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병원도 요인 관리는 하기 어렵지. 근데 요인 관리는 좀 스스로 좀 안 해도 되는 일들은 안 하면 되겠죠. 사실 오늘 같은 북바이북의 강연을 제가 오는 게 저한테 요인 관리가 되는 걸까? 이거 안 했으면 사실은 저는 뭐 원래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도저히 이 시간에 맞춰서 달려오는 게 내가 그 심장의 압박감과 얼마나 또 죄송해요. 또 늦으면 그래도 돈 받고 와서 강의하는 건데 와서 그 늦으면 또 죄송하고 얼마나 또 욕할까 또 얼마나 싫어할까 뭐 왔는데 강의 또 허접하고 그러면 늦은 주제에 허접하다 너무 속상하고 그 쪽팔리고 모멸감 나오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어요. 무슨 그러면 내가 요인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할까? 안 해야지. 안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거절 못하고 또 저분이 되게 집요하더라고요. 이게 뭐 굉장히 또 날짜 안 된다는 애들이 바꿔달라 뭐 이렇게 계속 하시고 또 은행하고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감히 협조하세요? 그냥 안 할게요. 막 그래도 막 한다 그러고 막 또 그 집요하면 또 나 집요하게 안 하면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요인 관리는 정말 맘먹고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요인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또 강의하면 강의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저 또 리워드가 있거든요. 이걸 하면 스트레스 있는 일을 하면 저한테 또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책도 몇 권 더 팔릴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내가 과연 이 요인을 관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해요. 근데 요인 관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안 하죠. 되게. 그래서 어떤 요인 관리를 내가 접을 거냐 안 접을 거냐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요인이 많은지는 알아야죠. 요인이 별로 없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힘들지는 않은데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약속도 안 잡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오늘 연말에 바쁜데 나 나가면 너무 사람한테 치여서 안 나갈래. 근데 그럼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러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요인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내가 정말 일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연말에 쉬는 게 맞죠.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남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가시는 게 낫죠. 근데 요인 관리들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볼 때 여기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힘든데 안 오신 분들. 요분들은 사실은 힘드셔서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쁘니까 너무 연말에 바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오면 또 스케줄상 힘들고 오버워크하고 지치고 내일 또 일 힘들 것 같으니까 안 오신 거예요. 오셨어야 될까요? 안 오셨어야 될까요? 와서 나를 알고 자기를 알아고 했어야 되는데 그 요인 관리에 실패한 거지. 자기 딴에 관리한다고 안 온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가야 될 때 가고 안 가야 될 때 안 가는 거를 내가 그러려면 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그거 좀 하세요.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 챙김 같은 것들 하면서 나를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방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이 반응을 관리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요인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이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